안녕하십니까. 저는 10년가량 의정부에서 외식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는 12월 31일 날 유튜브 생방송으로 저희 매장의 9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의 영업을 방송할 예정입니다. 정부 규제에 따르지 않고 영업 강행하는 겁니다. 저는 의정부와 서울 그리고 인천에서 동업자들과 함께 몇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금까지 2년 동안 누적된 적자가 13억을 넘고 현재 저 혼자만의 개인 대출 등의 부채는 6억 정도 됩니다. 이 6억 원의 부채는 순전히 코로나 규제로 인한 영업 손실만 계산한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집을 산다던가 차를 산다던가 해서 생긴 부채가 아닙니다. 그리고 한 매장은 6개월가량 임대료가 밀린 적이 있었는데요. 인천 매장에. 거기 건물주가 미납된 임대료에 대한 연체 이자금으로 1,400만 원을 요구해서 법정 소송 중인 매장도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제가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영업 규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2개 매장은 임대료가 밀려서 보증금이 2번이나 까였던 적이 있었고요. 그때 정부 대출이랑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대출이 있었잖아요. 그거랑 그리고 주변 지인 가족, 친지 친구들, 제가 아는 사람도 거의 대부분한테 도움을 받아가지고 간신히 명도만 면했었습니다. 그래도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데요. 예전부터 항상 이젠 정말 좀 포기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마다 코로나 시대가 정말 마치 끝날 것 같은 좀 희망적인 소식을 접했던 것 같아요. 작년에도 작년 6월쯤이죠. 그때 날씨가 이제 풀리면서 확진자가 줄어들어서 100명 이하로 떨어지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날짜 확진자 줄어드니까 이제 코로나 끝나겠구나 그런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그때. 그래서 좀 그때 희망을 많이 가졌었고, 그다음 두 번째는 백신 나온다고 집단 면역을 이룰 수 있는 백신 나온다. 이제 그때 게임 체인저다 이제 끝났다 하는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또 희망을 좀 가졌었고, 또 세 번째는 정부에서 이제 지금까지 손실 본 거 다 보상해 준다고 해서 이제 또 버틸 여력도 있고 지금까지 손해 봤던 거 다시 돌려주는구나. 그래서 또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안 됐었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영업 제한을 해제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간다 해서 희망을 가졌었는데 또 이렇게 됐네요. 하여튼 때마다 엄청난 빚이 쌓이면서도 그런 좀 희망적인 이야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제 코로나 진짜 끝나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흘러갔네요. 사실 코로나 시국인 지금 같은 때는 정말 특별한 영업 규제를 하지 않아도 밖에 나오는 사람들 자체가 적잖아요. 물가도 지금 엄청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희 외식업자들이 진짜 고통받는 게 원가율은 높아졌는데 소비자들한테 그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가 어려운 게 체감 경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IMF 때보다도 더 힘든 상황이라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판매 가격 올리면 손님이 더 부담스러워서 오지도 못할 것 같고, 저희도 겁나서 못 올리고, 참 그런 이유로 정말 갈수록 태산인 상황입니다. 거기다 정부의 규제까지 그냥 계속 되니까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리고 만약 정부가 지금부터 70% 이런 거 말고 온전하게 지금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손실봤던 거 다 100% 보상을 해준다 해도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는 어쨌든 잃어버린 2년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돈을 벌고 이런 거는 돈을 모으고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다른
뭐 직종의 분들은 아마 그래도 돈을 모은 사람들도 많고 집도 산 사람도 많겠지만 저희 자영업자들은 일단 그래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우리 자영업자들은 최소 수천에서 수억 원, 많게는 10억, 뭐 20억 빚을 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게 장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여튼 많은 자영업자들이 뭐 저와 같거나 저와 비슷한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상황에 지금은 뭐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에스컴에서 뭐 심심하면 떠드는 게임 체인저인 뭐 이번에는 먹는 약 치료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정부의 정책이 이번엔 정말 빛을 발할까요? 이제는 어떤 희망된 말도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먹는 약이 당장 나와도 지난번 백신 사태처럼 좀 부족한 물량으로 개발한 나라만 좀 이렇게 사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뭐 예약을 뭐 독점한 몇몇 뭐 나라에서만 좀 쓸 수 있게 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받더라도 뭐 시간 한참 지나서 받게 될 것 같고 그 약효와 부작용도 아직 확신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항상 뭐 백신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뭐 FDA 승인이 긴급하게 나잖아요. 원래 적법한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여튼 확신할 수 없고 그렇게 뭐 시행착오를 겪는 기간 동안 또 많은 자영업자들은 또 엄청난 피를 보게 될 것 같아요. 엄청 나가 떨어지겠죠. 정말 이렇게 암울한 예상만 좀 하게 되는 게 정말 안타깝네요. 지금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대부분 저랑 비슷한 심정 아닐까요? 희망 없이 뭐 사는 중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라도 해보고 죽자 그런 생각이 진짜 이제 마지막에 들었어요. 저와 같은 생각 정말 많을 텐데 그동안 저희 자영업자들 정말 많이 참았지 않나요? 이제 우리랑 경제 수준이 좀 비슷한 뭐 주변국들과만 비교해봐도 저희가 엄청나게 떨어지잖아요. 지원 다른 데는 막 엄청나게 지원해줘서 코로나 전보다도 오히려 낫다는 나라도 있고 저희처럼 힘든 나라는 제가 없는 줄로 알거든요. 우리만큼 사는 나라에서. 근데도 우리나라 특히 자영업자들은 다른 단체나 뭐 다른 집단 어디라고 밝히긴 좀 어렵고 그런 집단처럼 뭐 시위를 막 대규모로 뭐 마구잡이로 이렇게 좀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몇만 명 모이고 뭐 방역 규제 어기면서 이렇게 시위한 적도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뭐 모범적인 정말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시위, 자동차 시위라든가 얼마 전에 또 시위했었는데 방역 패스, 방역 접종, 백신 접종자 299명만 모일 수 있다고 해서 정확히 299명 그렇게 모여가지고 광화문에서 시위했었는데 참 이렇게 보면 참 정말 대단한 것 같기도 합니다. 정말 올바른 분들 정말 많아요. 법규를 위반한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유럽 시위 보면은 유럽 사람들은 사실 자영업자들이 시위를 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데요. 그냥 일반 시민들이 자유에 대한 억압을 이제 사유로 해서 수만 명이 그렇게 모여서 불 지르고 막 테러하고 막 다치고 때리고 폭력적인 시위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자영업자들이 진짜 피해 많이 봤는데도 진짜 뭐 영업 규제로 엄청 얻어 터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렇게 얻어 터지고 나서 그만 때리라고 좀 말하는 수준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뭐 치료비 달라고 하는 것도 거의 없죠. 뭐 더 안타까운 게 대부분 자영업자들이 치료비는 고사하고 더 때리지만 말라, 이제 영업 규제만 좀 하지 말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 주변 가게 사장님들이랑 얘기해봐도 보상은 좀 바라지도 않으니까 영업 규제만 좀 풀어달라고, 영업 규제만 풀어줘도 고맙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자영업자들이 뭐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걸까요? 속칭 호구일까요? 지금의 뭐 사태를 보면 우리나라는 우리 국가라고 해야 될까요? 자영업자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정부는 계속 대를 위한 어떤 소의 희생은 어쩔 수 없다고 암묵적으로 좀 거의 뭐 대놓고 희생을 강요하죠. 지금 강요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뭐 온화하게 뭐 이렇게 모범적으로 이렇게 좀 시위를 하고 좀 했던 분들이 많은데 좀 저 같은 강경론자도 좀 있어야 이제 균형이 맞춰진다는 생각도 들어요. 또 나서야 하는 것 같고 지금까지 뭐 충분히 희생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가 계속 우리한테 니들이 어쩔 수 없으니까 좀 죽어줘야겠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희는 미안하지만 죽어줄 수 없다 이렇게 저항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국가의 정책은 이제 좀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가를 믿지 못하고 좀 희망이 없는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 자영업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신을 좀 보호할 줄 알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산이나 스스로 지켜야죠. 가족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정당한 권리를 이제는 좀 당당히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의 권리가 다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한쪽을 위해서 강압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상황이 나아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은 않겠습니다. 2년이 지금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어떻게 끝날지 몰라요. 뭐 뉴스에서 보니까 뭐 암울한 뭐 예상으로 해서 2024년에 끝날 거라 하는데 진짜 끝이 보이지 않고 진짜 암흑과 같은 현실이죠. 2024년이 더 지날 수도 있죠. 아무튼 이런 현실에 좀 대항해서 저는 12월 31일부터 그냥 영업을 강행하려고 합니다. 저를 좀 믿고 따라와준 동생들이랑 뭐 직원들 그리고 친구들 저희 가족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항상 좀 대번 만나는 사람들이 대번 저한테 그래요. 참 인복이 있다고. 항상 거의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그게 정말 그런 것이 정말 많은 어떤 직원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생들이 그뿐만 아니라 또 제 주변 사람들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좀 도와줄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애들보다 훨씬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참 좋은 사람들 잘 만난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급여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도 꽤 많았거든요. 어려운 상황인데도 진짜 가족처럼 자기 일처럼 지금까지도 또 오래된 친구 동생 뭐 직원들 많은데 진짜 같이 지금까지도 거의 다 함께 해줍니다.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김병희의 효자 없다고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근데 확실히 그 친구들도 뭐 저한테 표현은 안 하지만 제가 이제 자격지심일까요? 좀 느끼는 게 그 직원들이랑 그런 동생들 뭐 동업자들도 그렇고 많이 지쳐가 보여요. 저를 믿고 대부분 이렇게 함께 해주고 저를 중심으로 모여줬던 사람들인데 이렇게 좀 지쳐가 보이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뭐 미안함이 계속 커지죠. 항상 야 이제 진짜 끝날 것 같아. 우리 이제 다시 뭐 밝은 미래가 올 거야. 다시 웃을 날이 올 거야. 그때 그 은혜 꼭 잊지 않을게. 이렇게 하면서 끝날 것 같으면 또 이렇게 또 안 좋은 소식 와서 봉쇄되고 반복이잖아요, 계속.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저는 절망에 빠질까요? 대부분 뭐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절망에 빠지겠죠. 그러면 저 알 수 없는 어떤 분노감이 확
이렇게 차오릅니다. 정말 화가 진짜 끝까지 오르죠. 뭐 사연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금 우리 자영업자들 하나하나 뭐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그냥 그 안타까운 인간극장 그 자체일 겁니다. 완전. 하여튼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시작할 겁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뭐 몇백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뭐 굉장히 많고 뭐 물론 외식업 자영업자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자영업자를 포함한 수인데 어쨌든 엄청 많은 수죠. 자영업자 수가 많은 편에 속해 OECD 국가 중에 굉장히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자영업자들의 친인척을 포함하면 더 엄청난 수죠. 정말 뭐 자영업의 나라라고 할 수도 있고 배달의 민족이라고도 하는데 정말 자영업자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들과 많은 나라인데 저는 그런 우리가 뭉치면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은 뜻을 가진 분들이 엄청 많겠죠. 그런 뜻을 모아주신다면, 모을 수 있다면 제가 앞장서서라도 의미 있는 힘을 이렇게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상황이 좀 아쉬워서 만들었던 인터넷 카페가 있는데요. 그때도 너무 이제 바쁘고 해서 제대로 운영을 초기에 좀 하다 못했어요. 또 비슷한 카페가 또 더 저보다 운영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쪽을 저도 좀 그쪽에 기댔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제가 다시 좀 나서서 저도 한편에서 이렇게 좀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 생각해서 다시 이렇게 전면에 좀 나서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정 링크에 걸어 놓을 테니까 그 카페에서 그 더 많은 정보와 공유, 그 소통 그런 거 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경제는 누군가에게 생명이다 이겁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만큼 반대편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역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는 사람, 아픈 사람 많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 자영업자들도 정말 많죠. 자살하고. 그리고 또 그로 인해 피해보는 어떤 그 가정들, 파괴되는 가정들, 그리고 직장인들도 사실 정말 많이 피해본 사람들 많아요. 공고사직 당해서 참 힘든데 밖은 못 나가니까 우울감에 빠져서 또 자살하는 분들 저도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슈 많이 되고 있는 백신 맞고도 많이 사람들 죽잖아요. 뭐 어떤 게 참 더 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무튼 이런 게 좀 다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요? 참 누군가는 정말 돈 때문에 죽고 살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살인도 저지르죠.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과 뭐 생명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것이다 뭐라고 우리 좀 배워왔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고 뭐 만화 영화를 봐도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지하고 있는 동시에 사실 무의식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우리는 어떤 생명을 물질적 가치와 좀 등가 교환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 대부분 사람이 어떤 사건 사고로 죽으면 돈으로 그걸 보상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리면 좀 알아주실 거라 믿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자영업자의 권리와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른 사람이 죽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저희 주변 사람들과 여러 가지 이렇게 의문을 갖고 계속 공식 통계도 찾아보고 전문가들 의견도 찾아보고 막 되게 자세히 좀
남들보다 좀 깊게 파헤쳐 봤어요. 좀 나름 심층 분석해서 왔는데, 그게 보면 코로나라는 질병이 정말 그렇게 심각한 질병인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해도 반대편에서 이렇게 많이 죽는데, 그러면은 과연 정말 이게 대를 위한 소의 희생이 맞나 싶은 거예요. 그 정도 심각한 건지. 아니면 소를 위한 소의 희생일 수도 있고, 대를 위한 대의 희생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토록 전 세계가 막 엄청난 이 출혈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방역 규제, 뭐 방역하는 건 좋지만 이 정도로 뭐 봉쇄까지 하고 막 이렇게까지 할 것인가? 어떤 것이 정말 더 크고 어떤 것이 정말 작은 것인지 구별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뭐 하여튼 뭐 여러 의문이 있어서 앞으로 뭐 제 유튜브 채널에서 뭐 카페에서도 그렇고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좀 이야기 주제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공식 자료를 통계로요. 그런 거 자료도 다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도 같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그 밖에도 우리 자영업자들은 이렇다 할 안식처가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드리면 뭐하지만,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있고, 소비자한테는 소비자 보호원 등 뭐 이렇게 있잖아요. 대부분 대기업이야 뭐 워낙 힘이 좋고 하니까. 근데 저희 자영업자들은 참 힘이 있는 어떤 기업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소비자도 아닌 것이,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좀 애매한 부류인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웠죠. 항상 기댈 데가 없었죠. 이름뿐이라고 해도 되나? 하여튼 공식 단체가 몇몇 있긴 했는데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큰 힘이 되어주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심지어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든 시기인 지금도 어디서 어떤 일을 해주었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은 사장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있지만 손님은 왕이라고 하죠. 대부분 손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하 을이면서 직원들에게도 요즘 을일 때 많잖아요. 사실 뭐 요즘에 직원들이 더 뭐 갑이지 사장이 뭐가 힘이 있나요? 직원들이 그만두고 싶으면 언제든 그만두고 뭐 할 수 있는 거지, 사장이 뭐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진정한 약자 아닌가요? 그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이제 어딘가 기댈 때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좀 힘을 모아서 불합리한 어떤 모든 것을 좀 함께 해결해 나가길 좀 간절히 희망합니다. 그렇게 되길 정말 바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